그래서 5분 책방 불량한 자전거 여행 2 1탄하고 연결되는 건가요? 그쵸. 이거 어렸을 때 읽었죠? 언제 읽었어요? 6학년 때? 때. 뭐가 재밌었는지 간단하게 줄거리 좀 소개해주세요.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이거 책 작가 성우가 오셨거든요. 그 오디오북 들려주시는 네. 성우들이 오셔서 이거를 읽어줬던 기억이 있는데 1권을. 근데 그게 진짜 재밌어가지고 이거는 이거 산 것도 있다.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호기심 있게 봤는데 1권은 되게 뭔가 무거운데 좀 그래도 결과적으로 좀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가 싶더니 2권에서는 조금 더 무거운 내용을 다루면서 또 재밌게 흘러가는 자전거 여행으로 뭐가 무거웠는데요? 있어요. 1권은? 1권에는 이제 가족이 문제죠.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움을 하고 이혼을 하려고 그래서 호진이가 이제 그런 집안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가난한데 또 아빠는 돈을 벌어와서 우리한테 주지도 않고 엄마는 막 애를 방치해두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서 홧김에 가출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더불어서 삼촌이 자전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같이 동호회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호진이도 같이 따라가가지고 자전거 여행을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럼 삼촌이 호진이 어릴 거 아니에요? 어린 호진이를 6학년. 동행하게 해줘야? 처음에 안 된다 그러는데 네가 밥값 하면은 내가 데려다 주게 해주겠다고.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자전거 여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분명히 그래도 삼촌 따라갔다 그래도 엄마 아빠가 걱정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을 해서 빨리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호진이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어쩔 수 없이 자전거 여행을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냅두고 자전거 타서 세 가족이 같이 다니는 내용인데 그것만 들으면 좀 따뜻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끝나기보다는 조금 호진이 너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벌지 않냐 이렇게 막 비난하고 그런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여행을 하면 되지. 뭐 호진이 때문에 돈을 못 벌어. 원래 못 벌던 사람 아니에요? 못 보는데 이제 그러니까 얘가 가출을 했는데 안 가겠대잖아. 그러면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전거. 엄마랑 아빠랑 둘 중에 한 명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지금 없어. 아, 아빠 없어요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아빠는 관심이 없다니까 이혼해가지고. 아, 엄마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불어서 얘가 계속 엄마가 이렇게 머무르고 있으니까 안 와가지고 아빠까지 같이 온 거죠. 근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같이 다녔는데 너무 자전거라는 게 이 사람들이 한두 번 타본 거잖아요. 그냥 얘네 부모님은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짜증도 나고 막 짜증을 냈는데 또 그 짜증나는 순간에 같이 힘 합쳐서 가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좀 너무 동화 같은 얘기는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가족의 일탈이네요. 가족이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을 뭔가 하면서 서로 공동체가 돼가는 가정을 그리는 거예요? 이거 인기 많아요? 많아요.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 작가가 김낭중 작가. 되게 유명한 작품 하나 썼던 것 같은데. 그래서 유명한 걸로 알고. 그러니까 여행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가족이 뭔가 함께 한다는 걸 그리고 있는 거네요? 네. 여기 나와 있는 주인공이 호진이에요? 네. 호진이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진이 아직 어려가지고 부모가 싸우고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고 그래서 엄마가 더 화를 내고 뭐 이런 상황 자체를 이해해요? 깊이 있게 이해해요? 아니면 그냥 어른이 싫다 도망가고 싶다 해요? 그죠.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죠 아직 어리니까. 사춘기인가 더불어서. 사춘기가 무슨 방패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이해력이 떨어지는 걸 사춘기로 방패 삼을 수는 없거든요. 그건 사춘기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떨어지는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엄마는 뭐 때문에 화가 났고 아빠는 뭐 때문에 이러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면 자기 입장이 쓰겠죠. 근데 아직 애니까 부모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마땅히 보호를 못 받고 그건 전쟁통에 있는 거잖아요. 부모, 엄마가 전쟁하는 거면은 똑같거든요. 전쟁통에 있는 거랑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는. 그럼 삼촌은? 누구 삼촌이에요? 누구 동생이에요? 엄마 쪽 동생이에요?
너 삼촌도 막 동호회에서 여행을 다니는 좀 불황자 같은 분이신가요? 약간 그러니까 좀 약간 집시 같은 정착을 잘 못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은 아니고 되게 멋있는 분인데 이게 자전거라는 게 이게 의미가 나오거든요. 자전거라는 게 자전거 동호회라는 것 자체가 수만 킬로를 막 다 그렇죠.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얼마나 자기의- 힘들고 자기의 다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이거 짜증이 나겠냐. 근데 그걸 완주하는 그 기분은 자기를 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런 동호회를 만들었다라고 그 해요. 고통하고 그 고통을 느끼는 거랑 완주하는 기쁨하고 비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통이 클수록 그 유대감도 높아지고 그 완주를 했을 때 기쁨도 커졌다. 난 이것도 이겨낸 애다라는 거죠. 또 함께 이겨내니까 좀 좋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의문점이 그냥 이거는 스토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궁금한 게 서로 집에 있을 때도 싸우던 가족들이 낯선 곳에서 싸우지 않고 정말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마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야. 근데 결국은 맞췄죠. 그렇죠. 그렇게 여행을 맞추게 됐는데 성숙하지 못한 엄마와 그리고 그 정도의 성숙도밖에 갖지 못한 아이가 어떻게 성숙해 가는 과정에 다다랐어요. 그러니까 저 자전거 여행 자체가 굉장히 빡세거든요. 그죠. 그렇게 빡센 아이라면 평상시에도 되게 성실하고 자기 삶에 주어진 거를 되게 충실히 했을 아이인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 아이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아이가 환경이 짜잔 바뀐다고 짜잔하고 새로운 마인드가 탑재되는 게 아닌데 그게 신기해서. 그러니까 그런 원동력과 동기가 뭐였죠? 그게 뭐였냐면 처음에 1권에서 나왔을 때는 얘가 이미 가출을 한 상태였는데 걔는 근데 삼촌이 어이없어 하다가 그럼 밥값을 벌어라 하고가지고 얘한테 막 집안일도 시키고 그 삼촌은 삼촌은 그냥 이제 같이 거기 노동력을 그 같이 알려주고 동호회 싶었군요. 그러니까 그 동호회의 약간 대빵 같은 주장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거든요. 리더 주최측이었네요. 네, 리더. 리더여서 그러니까 자기는 자전거 안 타고 차를 운전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막 제일 웃긴데요. 아니 그러니까 차를 운전했어. 그러니까 뭐 안전을 먹을 위해서. 거나 텐트 뭐 이런 거 다 챙겨서. 근데 근데 진정한 재미를 아는 사람이 왜 차를 운전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약간 그런 경험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이거지. 자기가 아는 거를 느끼고 해주는데 너무 공짜로 느끼네요. 근데 호진이 같은 경우는 밥값을 벌으려 그래서 내가 차 이렇게 너를 같이 실고 가면 너무 그 기름값이 들 거니까 네 자전거 타고 가라. 뭐 깊은 뜻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는데 엄청 힘들어하거든요. 막 그래서 넘어지고. 화내고 짜증내고. 근데 옆에서는 다 비난하고. 비난하지. 걔 그 때문에 느리냐. 늦어지니까. 원래 그게 이제 얘가 지옥 같은 가정 생활을 벗어나서 사회 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게 되게 빡세다는 걸 얘가 아는 거죠. 그 지옥 같은 곳에서는 어쨌든 소리 지르고 화내면 뭐 밥도 나오고 소리 지르고 화내면 잘 것도 나오잖아요. 근데 세상이라는 곳에 갔더니 못하니까 뭐라 하고 못하니까 막 구설이 줬고 그 다음에 자기 거 못하면 그냥 빼버리고 그걸 이제 애가 배우기 시작했죠. 거기에 대한 섬세한 자기 묘사도 좀 있나요? 있죠. 그리고 그런 것도 나와요. 그 자전거 동호회에서 하는데 도중에 너무 포기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포기하고 싶죠.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옆에 사람들이 도와주는데 그게 진짜 돈독하구나. 그런 그래서 느낌. 포기하지 않게끔 도와줘요. 네. 그러니까 삼촌이 그걸 좀 더불어주죠. 삼촌이 좀 약간 리더 역할이네요. 삼촌 뭐예요 정체가? 멋진 리더인가요? 그러니까 아니면 자기도 그냥 머리 좋은 자전거 한량인가요? 뭐죠? 그래서 삼촌에게 고마워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야 고마워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쑥스러우니까 그냥 그렇군요. 이게 왜 사춘기 테마가 너무 많잖아요 인생에서. 사춘기가 그냥 봄을 보내는 시기예요. 근데 봄이 어때요? 금방 왔다 금방 가죠. 네. 그래서 나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른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남을 비난하기 시작하거든요. 사춘기 때. 엄마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게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내가 키가 작고 엄마 그러니까 못한 때문에 건 내가 조상탓. 못생겼고 엄마 때문에 잘하면 내 탓. 엄마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하고 엄마가 잘 몰라가지고 이상한 거 하고 엄마 때문에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아이들 사이에서 나는 왕따야. 나는 찐따가 되는 거야. 엄마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엄마 때문에로 기결되는 그런 사춘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전자는 중요하죠. 유전자는 중요하긴 한데 정말 그게 엄마 때문일까요? 자기가 원래 자기가 그런 사람인 거잖아. 어쩌다가 살다가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걸 갖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원하지 않는데 갖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걸 버리면 돼요. 그걸 쥐고 있으면서 자꾸 남 탓을 하고 있잖아요. 자꾸 쥐고 있으면서 막 되게 뜨거운 걸 나한테 줬다면서 너가 뜨거워서 내가 지금 화상을 입는다 계속 말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 뜨거운 걸 놓으면 되잖아요. 다른 걸 쥐면 된다는 거 자체를 사춘기 때 상상할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막 엄마한테 그냥 무차별적으로 막 화를 내고 엄마는 막 마치 사랑하는
첫사랑을 잃은 듯이 막 울고 막 이런 거 선생님 많이 보는데 그럴수록 세게 해야죠. 그러니까 진짜 공부는 왜 해야 하니? 라고 물어봤잖아요. 내가 널 왜 키워야 하니? 말해줘야죠. 왜 키워야 해요? 세상에 책임과 의무가 없는 삶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하라는 게 엄마 아빠도 못한 전교 1등을 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도 못한 전교 1등을 해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엉덩이를 자리에 붙이고 앉아가지고 인간답게 앉아서 생각하고 자기를 확장해 보라는 거죠. 왜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저기 포테이토 칩 길거리에 또 떨어뜨리고 소리 지르면서 블루투스 틀고 막 깰깰거리면서 왜 그렇게 자기 확장을 이상한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진짜 그런 걸 알아들 때가 있거든요. 아,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되게 이상한 쪽으로 아이들끼리 힘을 세게 하는 방식으로 확장을 해버리면 커서 이렇게 되죠. 나 아무것도 안 해. 나 이런 거 할 사람 아니야. 나 집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확장을 좌절을 하라고. 어렸을 때부터 좌절도 해보고 확장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호진이도 집에서 가출을 할 정도라면 집에서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잖아요. 또 문제 없는 집이 어딨어요? 있나요? 아니 운이 좋아가지고 그런 집을 만났으면 좋았겠지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행의 끝에 가장 어른이 된 사람 호진이었나요? 아니면 엄마였나요? 근데 엄마도 그닥 어른스럽지 않잖아요 지금. 아빠도 어른스럽죠. 세상에 어른스러운 어른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그게 되게 슬픈 얘기인데요. 아이들의 성숙도 있죠. 내 아이가 이 정도 사춘기인 거를 감안하고 내 아이의 성숙도가 1에서 100이 있는데 민서가 만약에 한 60이잖아요. 그럼 그 엄마의 성숙도도 60인 거예요. 어른으로 쳤을 때. 민서 엄마의 그 나이의 성숙도가 100이라고 치잖아요. 내 아이의 성숙도가 60이잖아. 그럼 나도 내가 아니라 민서의 엄마도 60인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거예요? 애가 성숙한데 어른은 별로 성숙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 돌연변이인 경우가 있어요. 돌연변이를 항상 꿈꾸면서 부모님은 살고 있어요. 내 아이는 나와 달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근데 그런 경우는 좀 약간 아이가 가여운 경우죠. 아이가 좀 약간 영혼이 맑은 경우 아이들이 있잖아요. 좀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아이가 세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겨서 되는 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있으면 이제 그런 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가지고 그 어른인 것 때문에 인생이 좀 쓸쓸하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보살펴주면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윤서가 슬퍼할 대목은 없는데. 그래서 왜 슬퍼하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좀 성숙하지 않나요?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서 성숙한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 관계에서 성숙한 거예요? 전체 다. 글쎄요. 누구의 기준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요즘 또래 애들 치고는 성숙하죠. 엉뚱한 면이 있지만 성숙하긴 한데 그래서 나의 성숙도를 올리는 것이 내 자식의 성숙도를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인데 그게 되게 어렵죠. 이 나이에 어떻게 올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해도 잘 모르겠고 주변에 똑같은 사람끼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너 걔랑 어울리지 마라. 너 걔랑 어울리니까 거짓말하고 PC방하고 욕하고 그러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속으로 그렇게 얘기해야죠. 얘 아니면 안 놀아줘. 그럼 엄마도 똑같거든요. 엄마도 배울 거 있는 사람들 만나서 놀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그 분하고 똑같은 분들끼리만 계속 모여가지고 파동을 형성해서 그분들끼리 계속 같은 말을 하니 성숙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렇죠. 너무 성숙하기가 어려워요. 성숙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기가 되게 어려우면은 되게 육체적으로 되게 못했던 걸 한번 깨보거나 선생님이 요즘에 미쳐있는 듀오링고처럼 그러니까 뭔가 맨날 해야 되는 것 있죠. 틈새 시장으로 맨날 뭔가 하는 걸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거창한 거 말고. 아니면은 항상 사이즈가 88, 99였는데 하나 사이즈를 줄여본다거나 이런 것들. 이거 못해서 죽는 거 아닌데 한번 해볼래 하는 거. 그런 걸로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해보는 거죠. 민서는 이런 여행을 한다면 할 수 있겠어요? 네. 정말요? 네. 가줄까요? 네. 고통의 고행이 영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럼 여행 간다고 견문이 넓혀진다고 하는 거 아닌 거 알죠? 네. 여행 돈 쓰러 가서 뭔 견문이 넓혀지겠어요. 그 사람 지갑이 넓어지지. 여행은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언어적으로 한계가 없을 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돈까지 벌어보면 더 좋고요. 근데 다양한 인종의 사람을 만나보면 그런 건 있더라고요. 내 세계가 되게 좁았구나라고 생각할 때는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조그만한 거에 불과했다. 네, 맞아요. 나 조금. 뭐라고요? 불량한 자전거 여행을 한마디로 하자면?
불량한 자전거 여행, 불량한 가족, 불량 나왔다. 불량한 가족의 불량다웠다. 응. 그래서 이제 그냥 그거를 맺고 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삶의 그 시작. 과정에서 이제 변화 하나하나 변화 그러니까 그 열린 결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얘네들 다시 돌아갈까요? 돌아갈 수도 있을 것 인생이 같아요. 맨날 자전거 여행 같진 않으니까요. 그래도 네. 한 번의 좋은 기억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네요. 어떤 친구한테 추천해요? 자전거 좋아하는 애들? 그 나는 자전거 타는 애들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게임방에서 PC방에서 이거 끼고서 막 소리 지르는 애들보다 훨씬 멋있다고 생각해요. 자전거를 좋아하는 애가 이렇게 좀 공감을 갈 만한 소재들이 있어요? 네, 자전거 용어도 나오고. 그렇군요. 이거 3까지 있지 않나요? 네. 3은 뭐예요? 마지막 여행이라면서 왜 3 있죠? 그러니까 얘는 가족과의 마지막 여행. 그럼 3은 이제 여자애가 나와요. 어떤 친구들? 친구가 이거 새롭게 사랑과의 여행인가요? 근데 여자애한테 자전거 여행을 시킨다고요? 그래요? 이것도 재밌어요. 그렇군요. 3도 있나요? 그거 3이라고 그게. 아니 읽었냐 이거죠? 네. 네.